안녕하세요. 예금보험공사 인사팀 윤창섭 책임역이라고 하고요. 저희 공사 소개를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한 20분 내외 정도 제가 소개를 드리고 혹시 남는 시간은 Q&A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 저희 공사가 창립한 지 얼마 정도 되셨는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얼굴이 아직 익은 분 있어. 예, 손 들어주신 분. 예, 20주년이고요. 저희가 96년 6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립한 지 20년이 됐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다양한 연령대도 다양하시고 다 이렇게 여러분이 모여주셨는데, 20대라고 하면, 20년이라고 하면 저희는 보통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 예금보험공사는 조금 젊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고요. 그래서 젊은 직원도 많고 아직은 바꿔나갈 것이 많다, 발전해 나갈 그런 방향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바로 설명 시작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주로 저희 공사 업무 소개하고 채용 관련한 내용으로 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법상 공사가 지정돼 있는 건데요. 저희 공사는 금융회사가 이제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 예금 대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이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설립이 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는데요. 아마 가장 최근에는 저축은행들이 많이 이제 2010년도 이후로 망가지면서 그때 저희가 5천만 원씩 지급을 한 것을 이제 많이 언론 보도가 됐고, 그것으로 많이들 공사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을 텐데, 아직은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일반 국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설립 목적은 이렇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저희 공사의 중요한 부분이 예금보험 제도 운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 이제 부부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대상 업권이 있는데, 예금보험료를 납부받아서 기금을 조성해 두었다가, 이제 금융회사에서 혹시 어떤 경영상의 문제가 생겨서 예금을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공사가 대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사후 절차까지 다 진행하는 겁니다. 주요 연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96년 6월에 저희가 설립이 돼서 올해 20주년 6월에 20주년을 맞았고요. 설립이 되면서 이제 바로 97년 외환위기가 오면서 금융구조 조정에 선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고 2000년 초반부터는 이제 예금보험제도 내실화가 되면서 어떤 목표 기금제라든지 차등보험료율은 지금 14년부터 시행 중인데, 이런 제도들이 좀 고도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 초반에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있었고, 최근에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최근에 지금 우리은행 민영화가 계약이 체결이 됐죠. 지분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지금 민영화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사전적인 대응 역량, 금융회사의 어떤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중점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런 거는 조직 및 인원인데,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비전입니다. 비전이 작년에 바뀌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제적 대응 능력을 이제 리스크가 터지고 난 이후에는 이미 이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인 어떤 조치가 저희 예금보험공사가 아직은 권한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그런 거를 점차 확대해 가기 위해서 역량 있는 또 지원자들, 신입 직원들을 저희가 채용하고자 하는 거고요. 예금자보호 서비스 기관. 네. 핵심 가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자들 분들께서 면접이나 서류나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시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내용이 저희가 같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사소통이 대내적으로도 각 부서 간 협업할 일이 많고요. 대외적으로도 요새는 많습니다.
뭐 금융위원회 상위 기관, 정부 기관이지만 뭐 기관들이라든지 부보 금융회사들과 이제 이렇게 소통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많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정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으로서의 그런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이제 공익을 위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이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를 많이 평가를 하고요. 전문성은 이제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초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사의 주요 업무를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제가 예금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플레이어들이 금융 시스템의 한 축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예금보험제도라는 거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보면 조정자라든지 뭐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금감원은 뭐 금융회사 개별적인 건전성 감독이라든지 조사 검사 권한이 있는 거고요. 한국은행은 아시다시피 뭐 금융위기실 라스트 리졸트라고 해서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금보험기금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 적립을 하는 거고,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해야 저희도 보험금이 기금을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저축은행처럼 이제 부실금융기관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지원했던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서 공사의 주요 업무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에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리스크 감시 업무를 저희가 이제 점점 고도화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그리고 예금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예금보험 기금을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부실금융회사가 발생했을 때 정리하는, 뭐 요거는 아주 구체적으로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가교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저희 자회사인 KRNC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있거든요. 그거는 관심 있으시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 이제 상세하게 좀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은행이나 이런 부실금융회사 정리할 때 취득했던 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매각해서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실금융회사에 어떤 부실의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 이런 업무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실 사전 예방과 부실 정리, 부실 사후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채용 설명이다 보니까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 안내입니다. 지금 17년도 중에 신입 직원을 총 35명 내외 채용할 예정에 있고요. 이 중에서 여기는 고졸 고등학생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고졸 직원이 5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조금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가 채용을 할 때는 보통 상반기에 채용형 인턴 형태로 한번 했었고 하반기에 신입 직원 형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6년 하반기에는 30명 채용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총 35명을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용 인원은 요거보다 조금 뭐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예, 채용 분야별은 저희가 채용 분야가 뭐 금융일반, 회수조사, IT, 뭐 고졸 일반행정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채용 공고에 보시면 그 직무기술서라고 해서 그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좀 그거를 그러니까 지원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미리 보시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원 자격은 뭐 학력이나 연령, 전공 제한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 부스에서 상담을 하는데 그래서 최대한 많은 나이가 몇 세까지 입사를 하냐 그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채용을 했었는데 가장 어린 친구는 뭐 고졸 친구들은 19살이고요.
가장 빠르게 입사하는 일반 저희 대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4년 다니고 들어오는 23살 친구들이 가장 빠르게 입사를 하시는 거고, 가장 많은 분들이 한 33, 4까지는 입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에서는 많이 지원도 안 하시고 해서 저희가 뭐 특별히 근데 연령에 제한을 두는 건 아닙니다. 제한은 없는데 최종적으로 들어온 그 신입 직원을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를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면제자로 되시고 즉시 근무가 가능해야 되고, 네, 결격 사유라는 거는 뭐 어떤 예전에 뭐 파산 복권을 받은지 복권이 되지 않았다던가 뭐 그런 범법 행위를 했다던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해당이 안 되실 거예요. 요게 제가 지금 아까 다른 기관들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그렇게 못해서 좀 지금 방금 전에 적어봤는데 일단은 이걸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류 전형이 최종 합격자의 지금 최근에는 50배수를 선발했습니다. 요거는 그 채용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예전에는 뭐 70배수, 80배수 선발할 때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50배수였습니다. 그래서 NCS 기반의 능력 중심 채용, 직무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사항이라든지 자격사항, 경력사항을 기입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입사지원서에 기입을 하시는데 이 채용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게 이게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게,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전체 뭐 학점 평균을 받는 게 아니고 직무와 관련된 교과목을 쓰시고 그 교과목의 학점을 쓰시게 돼 있어요. 근데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 뭐 금융 일반인데 영어 수업을 적었다든지 전혀 다른 기초 과목을 적었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입력은 하셔도 저희가 평가가 안 되십니다. 그래서 그 직무와 관련된 교육사항 입력 방법을 저희는 그 입사지원서 보실 때 그 안내 자료가 별도로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료를 좀 꼼꼼히 보시고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에 많은 지원자분들이 좀 입력을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데, 이런 자리가 있을 때도 안내를 드리고 저희가 뭐 입사지원서나 채용 그 안내문에도 다 쓰는데, 또 이 부분이 아직은 조금 다 그렇게 꼼꼼하게 보시고 작성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지원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이 부분을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격사항은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용 직무와 관련된, 예를 들어 뭐 금융 업무와 뭐 금융 자격증이라든지 뭐 회계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폭넓게 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NCS 기반 채용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바뀐 게 이제 경험 기술서입니다. 이 부분을 지원자분들이 많이 좀 작성하시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꼭 뭐 공사와의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냐, 아니면은 뭐 인턴 업무나 뭐 이런 거에 없으면 못 쓰냐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최종 신입 직원도 그런 어떤 인턴이라든지 경력이 없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뭐 대학이나 뭐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어떤 뭐 그런 팀 활동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성과를 이뤄냈던 경험들, 그런 것들을 많이 녹여내시면 좋은데, 이쪽에서 제가 팁을 드릴 거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상당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저희가 50배수를 산정한다고 했는데 지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채용 연령이나 학력에 제한이 전혀 없다 보니까 지원자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자기소개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경험 기술서하고 자기소개서를 다 일일이 읽어보시는데 다 해서 한 4,500자 정도 제 기억에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 뭐 500명이다 1000명이다 하는 거를 쭉 읽어보신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경험들이 천편일률적인,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내용들이 기술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 지원 동기에 이걸 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원 동기에 뭐 통장을 만들러 갔는데 통장에 뭐 예금자 보호법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든지.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팀 과제, 어떤 대학 과제에서 팀 과제를 하시는데 뭐 의견이 나뉘었고
그 갈등을 본인이 해결했다.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실 수는 있는데 그걸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으신 편이라는 거예요. 그 평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것과는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자기소개서를 좀 작성을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채용 시즌이 되면 항상 이제 많은 기업들에 동시에 준비를 하실 텐데 그런 다른 기업에 썼던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붙여 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이게 수정이 덜 되신 건지 앞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지원했는데 뭐 뒤에는 뭐 다른 은행에 지원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웃으시는데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고 왜냐면 저도 취업 준비할 때 이해를 하는 게 그때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뭐 자기소개서 뭐 50개 100개씩 쓰시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이제 기한의 마감에 맞춰서 쓰시잖아요. 오늘 마감되는 거는 오늘 써서 내보내고 내일 마감되는 것도 내일 써서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좀 읽는 입장에서는 이게 예금보험공사를 보고 쓴 게 아니구나 하는 게 느껴지신대요. 그 평가하시는 분들은 이거 예금보험공사를 뭐 다른 회사 이름으로 바꾸면 그대로 붙여도 되겠구나 이런 게 느낌이 드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고민을 뭐 시간이 없으시고 하신 건 알겠지만 정말 가고 싶은 기업들이 있으시다면 그 기업에 평소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 전형인데요. 이번에 최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 배수는 바뀔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에 이제 서류 전형에서는 저희가 50배수를 선발을 했고 필기 전형에서는 4배수를 4배수가 이제 1차 면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면접 그 필기 전형 과목은 금융일반 그냥 일반 기준으로 고졸 빼고 말씀을 드리면 직무 수행 능력이라는 건 이제 그 직무 관련한 전공 지식 평가예요. 그래서 경영학이라든지 경제학 그리고 회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법학 시험을 보고 IT는 전산학을 보시고요. 그리고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라는 걸 합니다. 의사소통, 문제해결, 정보능력 3가지 영역에 대해서 하고요. 요 비중은 지금 총 300점 만점에 현행 기준입니다. 이 NCS가 45점 정도 비중이 되고 직무수행능력 평가가 255점. 그래서 토탈 300점으로 해서 그 지원자분들의 모든 그 점수가 나와서 4배수의 합격자를 점수 상위 순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고졸 일반행정 직군 같은 경우에는 전공 시험은 따로 없고요. 그 직업 기초 능력 평가만 수리 능력 영역을 포함해서 치르시게 됩니다. 저희가 채용 공고할 때 이 필기 전형의 과목이라든지 채용 분야별 뭐 전공 시험, 직무 관련 전공 지식 평가 그 범위라든지 유형이라는 거를 좀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 그 예전에 나왔던 문제 유형 샘플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한번 보시고 유형에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NC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 올해 상반기 하반기 2번째 쳐봤는데요. 들어온 친구들이 어느 정도 그것만을 위해서 뭐 학원이나 이런 사교육은 받지는 않고 그냥 유형에 익숙해지는 정도로 뭐 스터디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문제 풀어보고 아니면은 뭐 저희 NCS 그 공식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문제 유형들 보는 수준으로 익히는 수준으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면접 전형입니다. 지금 1차 면접과 2차 면접이 있고요. 각각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필기 전형 합격자분이 이제 1차 면접으로 아까 말씀드린 4배수가 이제 올라가시면 1차 면접에서 2차 면접 최종 면접으로 3배수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는 3배수가 올라가서 면접을 받고요. 그래서 1차 면접은 토론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집단 다면 과제라고 해서 그 어떤 과제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금보험공사 홍보 방안을 마련해라 하고 이제 기본 그런 설명문이 들어있거든요. 참고하실 수 있는 지문이 들어있으면 그거를 지원자들끼리 한 4-5분에 보시고 어떤 홍보 방안이나 뭐 세부적인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토론을 해서 그 실행 과제를 도출하는 그런 면접이고요.
PT 면접은 그 채용 분야별로 면접지가 주어집니다. 2개의 질문지가 있는데 본인이 편하신 걸 하나를 선택을 해서 본인이 편하신 거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PT 자료 작성하는데 한 3-40분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작성된 PT나 뭐 한글 출력본을 가지고 면접관님 앞에서 그 발표를 하는 면접입니다. 그리고 구조화 면접은 흔히들 생각하시는 인성 면접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2차 면접은 이제 구조화 면접과 동일한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책임감이나 팀워크 뭐 이런 것들, 창의성, 대안 제시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근데 2차 면접에서는 어떤 그냥 지원자들의 태도라든지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랄까요, 태도, 자세 등을 위주로 보신다고 합니다. 임원분들, 저희는 사장님까지 면접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총 6분이 면접관님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하나씩 풀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의 시사상식 문제가 그 15문제 정도 나오고 그 중에 절반은 예금보험공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 2번과 관련된 문제죠. 이게 저희 공사와 관련된 진영이고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뭐 영모기지론이나 뭐 주택연금인데 이제 뭐 정의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였었고요. 이거는 저희 디렉토리북 요거를 다 받아 보셨을 텐데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연봉 자체는 저희 알리오라고 여기 공공기관 박람회에 오실 정도면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원자들이 상당히 모르시더라고요. 그 알리오라고 그 공공기관들의 정보를 통합 공시해 놓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이런 것들이나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웬만한 게 다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기관에는 그쪽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런 뭐 제도들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지방에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숙소가 제공이 될 거고, 뭐 동호회 운영이라든지 뭐 밑에 지하실에 뭐 작지만 체력 단련실도 있고요. 요거는 연수인데 연수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보면 혜택이 되시고, 사내 연수 이런 부분은 신입 직원분들도 많이 이제 혜택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들어오셔서 어떤 본인의 커리어 개발하는데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을 뭐 학원비라든지 시험 응시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당연히 뭐 연수 같은 것들이 있고, 뭐 어떤 저희 외국에 있는 뭐 기관들 FDIC나 미국 예금보험공사나 이런 곳에 연수를 가는 과정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네,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